신성 델타테크 주주분들, 주가는 아직 깊은 수면 아래 잠들어 있습니다. 특허 하나에 급락하고 또 새로운 소식 하나에 반등이 나오지만 주가는 3만원대에 불과하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주가보다 앞으로 무엇을 추적해야 하는지를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신성 델타테크를 볼 때 딱 세 가지 축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 두 번째는 피지컬 AI를 통한 신성 델타테크 제조 경쟁력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성 ST의 북미 ESS 사업. 오늘 영상에서는 왜 제가 이 세 가지를 계속 추적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마 신성 델타테크 주주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먼저 국내 특허 이야기부터 해보죠. 현재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677.1 특허는 거절 결정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특허 거절을 지식재산처가 LK99를 상온상합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내 심사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은 명세서 기재 요건과 실제 물성을 뒷받침할 재현 입증 문제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정말 이런 물질이 만들어진다면 특허 명세서만 보고 다른 전문가가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되어 있는가? 그리고 주장하는 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특허 심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거절 결정 이후 청구항 등을 보완하는 보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것은 단순히 보정서를 냈다, 안 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짜 핵심은 보정서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입니다. 2023년 7월 LK99가 세상에 공개된 이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추가 연구가 있었다면 새로운 측정 데이터는 무엇인지, 재현성 문제에 어떻게 답하는지, 청구 범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특허 하나만 볼 것도 아닙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유라시아, 남아공, 일본, 호주에서 특허가 등록되었고, 특히 일본 내 변리사 2위, 특허 분쟁 분야 최고 등급인 티어 1의 공룡 로펌을 선임하며 실질적 권리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죠. 물론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해외 특허가 등록됐다고 해서 초전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허 등록과 과학적 검증은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다만 적어도 국내 거절 하나만 가지고 기술 전체가 끝났다 라고 보는 것도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의 공동특허입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올해 연초 켄텍과 총 7건의 공동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고, 지난 7월 30일에는 그중 전이금속 산화물 복합체와 리튬 이온 전지용 음극 관련 특허가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저는 바로 리튬 이온 전지용 음극이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신성 델타테크와 신성 ST가 이미 2차 전지와 ESS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 내용이 공개되고 향후 이 기술이 실제 상용화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 기존 사업과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응용 특허인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신성 ST 제품에 적용된다 라고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켄텍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와 결과물들은 퀀연의 신뢰도를 높이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퀀텀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특허만큼이나 상용화를 중요하게 보려고 합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연구기관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업입니다. 결국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로 매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상온상합에서 완벽한 제로 저항을 만들어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체보다 저항을 의미 있게 줄일 수 있는 소재가 실제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도체든 전선이든 에너지 분야든 조금이라도 기존 소재보다 경쟁력이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면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특허나 논문이 아니라 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봐야 할 회사가 퀀텀 엔솔입니다. 이번 신성 델타테크 반기 보고서를 보면 퀀텀 엔솔에 당반기 5억 원의 추가 대여가 있었고 관련 대여금 규모가 13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됩니다. 저는 이걸 꽤 의미 있게 봅니다. 말로만 상용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성 델타테크의 실제 자금이 상용화 법인 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앞으로 퀀텀 엔솔에서 실제 사업이 무엇으로 구체화되는지도 계속 추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재미있는 일도 하나 있었습니다. KBS 다큐 유튜브 채널이 2023년 8월 방송했던 한국발 LK99 상온 초전도체 해프닝의 전말 영상을 최근 다시 업로드했습니다. 물론 이 영상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전에는
하락 출발하고 있죠. 다만 3년이 지난 지금 과거의 LK99 논란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콘텐츠가 등장했다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초전도체 연구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는 중국 연구진이 초고압 약 25부근의 초전도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물론 조건은 195에서 266GPa이라는 엄청난 초고압입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주장하는 상압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제가 이 연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상온 영역의 초전도체를 찾기 위한 연구 경쟁 자체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도 결국 말이 아니라 데이터와 제품으로 증명해야 할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특허를 통해 기술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기술을 실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는가. 저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신성델타테크를 계속 초전도체 관련주로만 바라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성델타테크의 본업은 결국 제조업입니다. 그렇다면 제조업에서 AI가 가장 큰 가치를 만드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공장에서 분량을 미리 예측하고 생산 설비를 최적화하고 작업자의 노하우를 데이터로 만들고 로봇이 실제 현장을 인식해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같은 설비를 가지고도 더 많이 만들고 더 적게 버리고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가를 낮추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피지컬 AI를 보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신성델타테크 창원 공장에는 100대 이상의 카메라가 설치돼 생산 현장의 작업과 동선을 데이터로 수집하고 있고 AX 컨트롤 타워를 통해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AI 모델 학습을 위한 별도의 AI 데이터 센터까지 구축했다고 회사 측이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를 도입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딱 이것만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언제 실적에 찍히는가? 이번 반기 보고서가 그래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매출은 약 2,9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약 2,208억 원보다 약 3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약 1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약 67억 원보다 약 134% 증가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도 약 3%에서 5.2%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실적을 턴어라운드보다는 실적 레벨업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돈을 벌던 회사가 한 단계 더 높은 이익 체력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 실적 개선이 전부 피지컬 AI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입니다. 피지컬 AI 적용 범위가 확대될수록 불량률이 내려가고 가동률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가 지속적으로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연결되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피지컬 AI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가 이걸 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호남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분야가 가장 빠르게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피지컬 AI 제조 혁신이 단기간에 실증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처음부터 짓기 전에도 이미 돌아가고 있는 공장의 데이터를 이용해 바로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성델타테크는 이미 그 실증 현장 중 하나입니다. 과기정통부의 경남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에서는 신성델타테크를 포함한 8개 제조기업이 참여했고 짧은 사전검증 기간 동안 확보된 멀티모달 제조 데이터가 약 243TB이며 신성델타테크는 79TB를 확보했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경남 AX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LG전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G전자는 피지컬 AI 경쟁력을 설명하면서 14개국 31개 생산시설에서 최근 10년 동안 약 770TB의 제조 생산 데이터를 축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보면 역시 LG전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숫자보다 앞에 붙은 10년이라는 시점을 봅니다. 신성델타테크는 경남 사전검증에서 약 5개월 동안 79TB의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물론 이 두 숫자를 단순 비교해서 신성델타테크 데이터가 LG전자만큼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데이터는 용량보다 품질과 종류, 라벨링, 실제 활용 가능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신성델타테크가 피지컬 AI를 학습시킬 실제 제조 현장 데이터를 상당한 속도로 축적할 수 있는 공장이라는 것,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피지컬 AI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이런 실제 제조 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신성델타테크를 볼 때 단순히 세탁기 부품 몇 개 더 팔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조 데이터가 어떻게 새로운 경쟁력으로 바뀌는지 계속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현재 세 가지 가운데 실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신성ST의 북미 ESS 사업입니다. 이번 신성델타테크 반기보고서에는 아주 재미있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는 ESS 산업의 성장성을 설명하면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를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면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 저장 시스템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장을 겨냥해 신성ST가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성ST는 미국 켄터키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ESS용 순행식 열관리 부품인 히트싱크 양산을 준비해왔습니다. 신성ST는 미국 법인 설비 구축 등을 위해 2025년 두 차례 총 약 291억 원을 출자했고 3,500만 달러 규모 채무 보증과 추가 운영자금 투입도 진행했습니다. 즉 돈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공장이 얼마나 벌어오느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구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성ST는 최근 IR에서 올해 3분기부터 LG에너지솔루션양 히트싱크 양산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인은 이미 1분기 램프업 이후 가동률을 높이고 있고 올해 5월 양산 승인을 받은 주력 아이템도 3분기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신성ST는 미국 법인의 생산 능력을 현재 약 1,100억 원 수준에서 2027년 약 2,400억 원, 2030년에는 약 4,300억 원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 전체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확보 물량 역시 2030년까지 납품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신성ST에서 보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법인의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가. 둘째, 가동률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가. 셋째, 기존 물량 이후 추가 수주가 나오는가. 그리고 넷째, LG에너지솔루션 외 고객사까지 확대되는가. 실제로 신성ST 역시 LG에너지솔루션 이외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전체 실적에서 제가 가장 보고 싶은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BA 사업부문 영업이익입니다. 이번 상반기 BA 부문의 매출은 약 1,592억 원이지만 영업손익은 약 2억 원 적자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이익을 만들어주는 사업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신성델타테크 전체 실적은 이미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성ST 미국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고 히트싱크 매출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BA 사업까지 흑자로 돌아선다면 그때는 실적 구조가 또 한 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성ST 미국 법인 매출과 BA 흑자 전환 시점 이 두 가지를 앞으로 분기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확인할 생각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성델타테크에서 추적하고 있는 첫 번째는 퀀텀에너지 연구소입니다. 특허 보정서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켄텍과 공동 출원한 나머지 특허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퀀텀엔소를 통해 기술이 실제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건 결국 기술이 살아남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피지컬 AI입니다. 신성델타테크가 단순한 부품 제조업체에서 데이터와 AI를 이용해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는 제조기업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연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건 신성델타테크라는 회사가 더 좋은 제조기업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신성ST의 북미 ESS입니다. 미국 공장 가동률, LG에너지솔루션양 히트싱크 양산, 추가 수주, 신규 고객사, 그리고 BA 사업부의 흑자 전환. 이건 결국 회사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동시에 맞물리기 시작할 때가 신성델타테크라는 기업의 진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제가 맞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성델타테크의 다음 변곡점을 가장 먼저 만들어낼 것은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보정서와 특허일까요? 피지컬 AI의 실적화일까요? 아니면 신성ST 북미 ESS의 본격적인 성장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한 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